지난 경기에서는 엄청난 수비로 오라클 파크를 열광케 했던 이정후가 이번에는 바람의 손절하는 별명답게 주루 플레이로 이를 냈습니다. 이정후는 9일 경기에서 6회 말출로 뒤늦때처럼 도루를 시도하려 했는데요. 이미 레즈는 이번 시즌에만 자이언츠와 4번을 경기했던 만큼 상대 투수인 닉돌로도 그런 이정후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정후가 뭔가 움직임을 보인다 싶으면 계속 1루를 견제해 이정후를 묶어두려 했는데요. 이정후가 출루한 뒤 타자가 뜬 공으로 아웃을 당해 이사가 되었던 지라이는 꽤 효과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이언츠는 레즈의 1대0으로 밀리고 있었는데 수수가 이미 의식하고 있는 마당에 괜히 도로 욕심내다 잡히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누구도 이정후가 함부로 도루를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후는 오히려 그런 모두의 생각을 역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정후는 로돌로가 피칭을 하는 타이밍에 바로 스타트를 끊었고 로돌로는 이정후가 움직인 걸 던지던 중에야 알게 되었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일에 당황한 나머지 로돌로는 너무나 어이없는 실책을 범합니다. 1루에 이정후가 없는 걸 공을 던지던 도중에야 파악한 로돌로는 그만 뒤뚱거리며 공을 던지다 마라보크가 선언되었습니다. 그 덕에 이정후는 자동으로 2루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건 이정후에게는 오히려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돌로가 공을 던지던 도중에야 이정후가 뛴 걸 알았으니 이대로 그냥 진행되었어도 이정후의 발이면 충분히 도루를 하고도 남았으니까요. 보크가 선언되는 바람에 기껏 도루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게 날아간 거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도루 기록되지 않은 건 너무 아쉽지만 이정후가 단순히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이라 바람의 손자인 게 아님을 다시금 알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 이번 경기는 이정후에게 있어서는 아쉬웠던 부분이 꽤나 많았을 경기였습니다. 1회 말 첫 타석에서는 2루에 주자가 있었기에 안타 하나만 제대로 나와도 시작부터 타점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마침 레즈의 선발 투수였던 로돌로는 이번 시즌 천년전 때 이정후가 타점을 기록해본 경험도 있었던 만큼 기대가 더욱 컸습니다. 그러나 이정후의 방망이가 확실히 돌아가지 못한 데다 먹힌 타구가 되어버려 공은 번트처럼 로돌로 앞에 힘없이 굴러가 아웃되고 말았는데요. 불행 중 다행히 2루에 있던 주자는 그 사이 3루에 갔지만 다음 타자도 뜬 공을 때려 득점 없이 이닝이 끝나버렸습니다. 이후 3회 초 레즈가 한 점을 따 자이언츠는 추격에 나서야 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경기 후반인 8회에 실점했던 지난 경기와 달리 3회에 딱 한 점만 실점했기에 만회할 기회는 충분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정후는 3회 말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섰는데요. 이상긴 하지만 이번에도 주자가 1루에 있었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타점도 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먹힌 타구가 나오며 이루수에게 향하는 직선가 돼 그대로 이닝이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경기처럼 이번에도 초반에는 이정후의 방망이가 예열되는데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도 수비에서는 이정후가 빛을 발했습니다. 5회 초 이루수인 타일러 피츠제럴드가 1루를 넘어가는 공을 잡으려다가 글러브에 맞아 놓친 걸 바로 커버에 들어와 막아준 건데요. 지난 경기와 같은 아주 멋진 슬라이딩 캐치는 아니었지만이 또한 상황을 생각하면 실점을 막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1호의 주자가 있었기에 공이 그대로 외야로 빠졌다면 추가 실점할 수 있었는데 이정후가 잡아서 막아줬으니 말입니다. 실제로 이정후가 커버를 해준 덕에 1루 주자는 홈까지 못 가고 3루에 머물러야 했는데요. 그 덕분에 자이언츠는 5회를 실점 없이 넘겨 점수차가 벌어지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 실점은 막고 있으니 득점만 나와주면 되는 상황에서 이정후의 방망이는 드디어 빛을 발하는가 싶었는데요. 6회 말 1사 무주자 상황에서 세 번째 타석에선 이정후는 2구째의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도 이루수에게 공이 흘러갔지만 글러브에 맞고 뒤로 튀면서 무사히 1루에 갈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타구는 이루수 실책으로 기록돼 안타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9경기 연속 안타 기록이 달린 만큼 아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나갔으니 된 거고 이정후로서도 전 경기 출루는 이어가게 되었으니 나쁘진 않았지만 기껏 세운 연속 안타 기록이 끊기게 생겼으니까요.
분석 결과 시속 99마일로 160km에 가까운 속도였다 하니 이루수에 안 막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네요. 이후 앞에서 보신 것처럼 뛰어난 주루 플레이로 로돌로를 농락하기는 했지만 바로 뜬 공이 나와 득점 없이 이닝을 종료해야 했습니다. 그 뒤 자이언츠의 실점은 없었지만 여러 찬스가 있었음에도 득점에도 실패해 결국 9회 말에도 여전히 1-1대 0으로 밀리게 되었는데요. 팀의 위기 상황에 이정후는 9회 말 선두 타자로 네 번째 타석에 섰습니다. 본인의 연속 안타 기록을 이어가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팀의 연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안타가 반드시 나와야 했던 타석 그걸 알기에 팬들도 정우리를 소리 높여 외치며 이정후를 응원했습니다.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정후는 바깥쪽 공을 강타했고 3루와 외야 사이 애매한 곳으로 날아갔는데요. 이번에야말로 이정후의 안타가 터지나 싶었던 순간 그러나 공이 예상보다 오래 뜨는 바람에 좌익수가 달려내려와 캐치를 할 시간을 주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채공 시간이 짧았더라면 안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너무나 아쉬운 순간이었는데요. 이정후 뒤를 이어 올라온 두 타자들마저 뜬 공으로 물러나면서 자이언츠는 결국 한 점 차를 못 뒤집고 전날에 이어 레즈에 또 패하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없던 게 아니었던 데다 한 점만 따도 연장이었던 걸 생각하면 아쉬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패배로 자이언츠는 이번 시즌 들어 최초로 연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홈팬들이 보는 압이었던 데다 둘 다 무득점이기까지 했으니 시즌 초반 연승 행진을 이어갔던 좋은 분위기가 꺾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본인에게 있어서도 이번 경기에서 나왔던 타구들의 질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안타가 안 나와 연속 안타 기록은 8경기에서 끊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팬들과 동료들 그리고 멜빈 감독 모두 이번 연패와는 별개로 이정후가 얼마든지 다시 멋진 활약을 보일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팀패의 승리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지난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했던 에이스 로건 웹은 MLB.com과의 인터뷰에서 이정후에 대해 정말 흥미진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의 표면만 긁고 있다. 계속 나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재밌다고 했는데요. 멜빈 감독 역시 이정후는 훌륭한 야구를 하고 있다. 잘 달리고 있고 점프도 잘하고 있다. 훌륭한 수비를 하고 있다. 방망이도 잘 휘두른다. 지난 시즌에 많이 뛰지는 못했지만 올해 팬들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느낀다라고 이정후를 칭찬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지난 경기에서 이정후의 현지인 팬들 수십 명이 단체로 경기장을 찾아 머리가 불타오르는 듯한 가발과 함께 후리건스라고 쓰인 셔츠를 입고 응원의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정후가 타석에 서기만 하면 다른 선수들이 나올 때에는 잠잠했던 팬들조차 다 함께 정우리를 외치는 것만 봐도 이정후가 팬들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정후가 자이언츠를 대표하는 스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건 경기 중계 화면만으로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데요. 1회 초 수비 때 공이 외야로 오기는커녕 타자가 아직 투수공을 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카메라는 이정후의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잡아줬습니다. 이날 자이언츠 선수들이 입고 나온 셋이 스티커넥트 유니폼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였는데요. 여러 자이언츠 선수들 중 이정후를 콕 집어서 보여준 것에서 피읍의 입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회 이후에도 중계 카메라는 틈만 나면 피읍의 모습을 잡아줘. 이번 시즌 들어 자이언츠에서 인기 스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자이언츠 측에서도 새 스티커넥트 유니폼 모델로 피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후가 모델을 맡았음에도 이 유니폼에 대한 야구 팬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이정후가 모델을 맡은 거에 대해 문제를 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월마트에서 살 수 있는 비공인 유니폼 같다. 이건 진짜 리그 최악의 시티커넥트 유니폼이다. 이게 진짜라고 AI가 만든 건 줄 알았네. 정말 궁금해서 묻는데 이게 우리 도시랑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피티 스타일이어서 90년대 디자인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90년대 농구 유니폼들이 딱 저런 식으로 생겼다. 난 시티커넥트고 뭐고 상관없지만 이건 너무 끔찍하다. 리그 최악의 유니폼이다라는 등 유니폼의 디자인이 너무 후지다는 거였습니다.